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대 박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미국 첫 방문하면서 트럼프와의 이제 회담 전에 우리나라 거북선을 이제 선물로 줬다는 이제 보도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니 이제 HD 현대 중공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거북선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순신과 임진왜란. 그러니까는 거북선은 조선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1등 공선 함선으로 떠올랐죠. 그런데 아쉽게도 임진왜란 후 거북선에 대한 실물은커녕 그림조차 솔직히 저는 잘 못 봤어요. 그중에 아주 작은 그림 해 가지고 한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진짜 거북선인지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게요. 그렇게 거북선은 임진왜란을 끝으로 역사 속에서 그냥 퇴장하고 말았죠. 그렇다고 버전 2가 나온 것도 아니고 명맥을 이어 나온 것도 아닌, 그냥 상상 속의 용처럼 그냥 사라지고 말았죠, 그게. 그럼 우리는 해양 국가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대륙 국가에 들어가는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은 어디에 속한다고 보시는지요, 그게? 과거에 우리를 보게 되면은 대륙으로 뻗어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눈길을 바다로 돌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선국가이다 보니까네, 선국가 아닌 선국가죠, 솔직히 말해 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해양 국가로 지칭을 해야 되고 해양 세력이라고 그걸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되면서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그게. 예전에 6.25 전쟁 때처럼 해 가지고 대륙 세력에 의해 가지고 하마터면 거의 정복당할 뻔했고, 대륙 세력에 의해 가지고 주저앉을 뻔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래 삼면이 바다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뭔가를 이 해양 쪽으로 자꾸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과거 우리가 한때 스스로 '대륙 세력의 일원이었다.'라는 그런 좀 착각 속에 계속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다를 잃어버린 건지, 여튼 바다를 잃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고 나니까 거북선 또 등달아 가지고 죽을 법 없는 거죠, 그게. 오늘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번영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삼면이 바다도 바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20만 톤, 30만 톤짜리라 이런 큰 유류선이나 그다음에 철광석선, 석탄 운반선들이, 이런 대형선들이 지금 드나들 수 있는 그런 항구가 있기 때문에, 즉 물자 수송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몽골 한번 보세요. 몽골이 바다가 있습니까? 몽골이 세계 7대 지하자원 보유국이라고 말하지만은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그것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그 항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만큼 우리는 그런 지리적으로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는 경남, 경북 쪽에 항구가 있다 보니까 그 부근에 있는 곳에서 먼저 중공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 지리적인 특성이 또 있습니다, 그게. 같은 항구라 하지만은 부산하고 인천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인천은 작고 부산은 크고, 그러한 어떤 해양의 특성도 있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은 그런 발전에 좀 차이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는 강대국으로 성장을 했다면, 바다가 없는 그런 내륙에 있는 국가들은 중공업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해양 국가, 해양 세력이란 걸 명확하게 이걸 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해양 세력하고 같이 손을 잡고 생명의 바닷길을 이제 지켜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과거 우리가 6.25, 또 6.25 전쟁 때나 그때 해상을 통한 보급, 한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전부 다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한 이 바다의 특성을 잘 아는 그런 선진국들이 이미 바다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뭐 무지막지하게 식민지를 개척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거쳐 봐 가지고 또 우리는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우리의 특성이랄까 이게 정신적인 특성이죠 이게. 뭐 우리네 바다에서 뭐 업으로 아니면은 상선에서 뭐 어선을 타든 그 뭐 선원들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뱃놈, 뱃놈, 뱃놈 이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거는 우리네 그 유교적인 사고방식 틀에서 갇혀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하나의 뭐 꼴통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만약에 그 유교 경전인 그 사서삼경 그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사서삼경에 바다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은 바다를 지켰겠죠. 왜? 조선의 선비, 과장된 선비들이 추앙했으니까. 한마디로 이 정신 그 의식의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자, 맹자, 순자 이분들이 전부 중국 그 내륙에서 태어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바다를 전혀 모릅니다. 그 사서상경에 물론 저도 뭐 깊이 안 봐 가지고 모르겠지만은 뭐 어떤 내용을 뭐 정리한 걸 보게 되면은 바다 얘기는 없어요. 아마도 그 바다를 뭐 구경하지도 못했고 그 배를 타고 뭐 장시간 항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 가지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죠 그게. 그에 비해 가지고 유럽을 딱 보게 되면은 참 보면 유럽인들이 그 인제 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래서 그런지 1492 년도에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인제 건넜고 좀 더 지나 가지고 뭐 1620 년도에 인제 뭐 영국 메이플라워가 길이가 한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범선을 타고 그 북대서양을 이제 건넜지 않습니까? 그 속에 뭐 선원들도 있고 청교도도 있고 한 전체적인 숫자가 뭐 한 130여 명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항해길이 황천 항해길이죠 그게. 험난한 그 파도를 건너 가지고 죽게 사교로 그 건너갔다는 거 그게. 뭐 그 당시에 뭐 항해술이 뭐 지금처럼 GPS나 이런 게 있는 어떤 뭐 첨단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양이 보이면 태양 보고 가고 별 보이면은 별 보고 가고 달 보면 달 보고 가는 그렇게 뭐 날 좋을 때는 천측 항해하고 운 나쁠 때는 운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때 기상도가 나쁘면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그게. 그 1894 년도 그때 한 해 범선하고 전기선이 한 1000척 이상이 침몰했다는 그런 기록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 그게요. 그러면 그 이전이면 더 많이 뭐 바다에 뭐 침몰했겠죠. 그럼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을 딱 보면은 공도 정책, 해금 정책, 그 멀쩡한 그 좀 사람 사는 그 뭐 섬도 야 그 사람 비워, 그 사람 살게끔 하지 마. 바다를 통해 가지고 무역도 하지 마. 배도 띄우지 마. 또 더더군다나 또 흥성대군 이하응이 쇄국 정책까지 펼친 걸 딱 보게 되면은 이 조선이 망한 거는 그 시간 문제라는 거지 그게. 그래도 그때 뭐 조선이 갖고 있는 양반들, 유생들 갖고 있는 머릿속에 딱 보게 되면은 그 사상들이 그 유럽하고는 완전 뭐 정반대 길로 가니까 조선은 그래도 막 어찌 보면 좀 더 일찍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건데 일본이 너무 급성장할 때 무너졌기 때문에 식민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어요. 우리가 첫 번째 해양 세력인지 대륙 세력인지 이것 자체가 먼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야 이게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발전 방향도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그게. 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만이 지금 이제 그런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러니까 유사시에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필리핀 또 우리가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대처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또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시적으로 우리의 그 지금 현재 두 축에 있는 진보 보수에는 그런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그들 이 말하는 것들 속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 이데올로기에는 어떻게 제가 또 기록을 했냐면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충돌하는 그런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운명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의 개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명확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책에서도 이제 바다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항공모함 2척이 필요하다. 3만 톤은 경항모로 하고 7만 톤짜리 대형 항공모함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물론 두 항모의 어떤 용도 차이는 좀 틀립니다. 그건요. 뭐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지금의 육군을 규모를 좀 줄이고 해군을 좀 늘려야 그런 지금의 어떤 해양 세력과 같이 보조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이게 바로 이순신과 거북선을 다시 살리면서 운명의 우리의 바다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도 좀 내용이 좀 뭐 길었습니다. 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순신과 거북선은 이제 뭐 사라지고 없습니다. 머릿속에 진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의 기준점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행동은 결국 뭐 생각의 기준점에서 이제 움직여지는 것이고 이러니까 그런 생각의 기준점을 다시 한 번 더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우리가 배를 탄 이순신 장군과 함선 거북선을 좋아한다면 땜쟁이, 뭐 기름쟁이, 이별쟁이, 대장쟁이, 딴따라, 뱃놈, 공돌이, 공순이, 군발이 뭐 등 이런 쟁이, 뭐 놈, 도리, 순이, 발이 이런 뭐 기술 천시적인 언어와 또 계급 계층 문화에 대한 그런 반성도 분명히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유교 문화에 대한 반성도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또 뭐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다음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